자, 지금 이 학생의 작업물의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정리가 너무 안 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분위기를 잡고 전체 어떤 러프하게 들어간 것까지는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 과정에서 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굉장히 이제 미흡한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지금 필요한데, 보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세하게 보면 너무 느낌적으로만 처리를 했죠. 물론 이제 이런 경우로 하는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상업적인 뭐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적인 어떤 표현에 있어서는 그 형태나 이런 목적이나 쓰임새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야 돼요. 왜냐면 그게 작업의 영역으로 옮겨가서 그게 3D 애니메이션이 되든지 어떤 여러 작업에 공유가 되고 표현이 되고 상업적으로 인지도가 높게 팔려야 될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동화 뭐 정확하게 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 일러스트적인 그림을 하나로 끝나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되면은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과의 특징 자체가 방향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명암을 넣는 거라든지 이런 단계도 정확한 지금 표현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정확한 표현이 전혀 되고 있지가 않죠. 이제 물체를 이게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리고 지금 그리는 거는 일러스트레이션에 일러 한 장을 지금 그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방향성을 전혀 잘못 잡았어요. 베리에이션을 하는 캐릭터를 하나 선택을 해서 그거를 단계별로 제대로 그 관절이란지 로봇을 제대로 표현해서 그리는 건데, 그냥 분위기만 잡아놨죠. 그래서 수업의 방향을 일단 정확하게, 이건 앞전에 뭐 계속 해왔던 이야기지만 왜 이걸 일러적으로 그렸는지 그리고 일러적으로 그렸으면은 이게 그림의 또 완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림에 좀 너무 멋만 부려놨죠. 멋만. 작업을 앞으로는 지금처럼 작업을 하면 곤란합니다. 이제 멋을 부려도 여기 이제 제대로 표현이 되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아니죠. 우리의 기본의 지금 베이스는 컨셉, 그 캐릭터의 컨셉을 잡는 컨셉 아트예요. 지금 이 학생이 그 원래 배경 쪽인지 어느 쪽인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배경 쪽의 학생이라면 뭐 이런 거를 뭐 의도를 했기보다는 본인이 원래 했던 배경의 느낌으로 표현을 했다고 교수님은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고 캐릭터를 지금 그리거나 그 다음에 이제 게임과 관련된 컨셉 아트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방향에 지금 목적에 맞게 지금 그림을 그려줘야 합니다. 전혀 어떤 덩어리에 대한 표현에 대한 그 정확한 표현이 없죠. 그리고 이게 명암으로 쳐도 지금 다 잘못됐어요. 이게
이렇게 팔들이 밝을 리가 없죠. 오히려 밝은 쪽에 있는 물체들은 색감의 차이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처럼 요런 부분처럼 어떤 요런 식의 지금 표현이 필요합니다. 좀 정확하게. 지금 명암도 지금 제대로 나와 있지 않죠. 물론 이제 이걸 한다고 수고는 했지만 그 결과물의 방향성이 잘못 잡았기 때문에 엉뚱한 수고를 한 거죠. 자, 어쨌든 수고는 했습니다. 자, 이걸로 자, 명암 이따 여기까지 넣는 걸로 하고 다음 과정부터는 정확한 목적으로 메카닉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물에 대한 제대로 된 디자인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명암에 톤을 넣고 요런 지금 단계까지는 다 괜찮은데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2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대부분의 그 포폴의 방향들이 메커니즘이나 메카닉이나 그러니까 몬스터 쪽보다는 제 실사나 사람 그리고 이제 웹툰에 또 하는 학생들도 있고 뭐 배경과 관련된 쪽으로 가는 학생들도 저기 있긴 하는데 자, 외국의 예를 들면은 외국에서 이런 그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관련 그러니까 그래픽 디자인 학과죠. 학과에 보면은 지금 사실은 그 이게 현실적인 어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 수업 과정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지금 보면은 바로 작업에 들어가는 형태가 우리 이제 한국인 경우죠. 한국 사람들이 워낙 이제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 같은 경우는 베이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경우라도 색채학이라든지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액터라고 그러죠. 그 연기 수업까지 있어요. 왜? 애니메이션 제대로 하려면 그 연기력을 본인이 연출을 하면서 그것을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의 모션이란지 이런 것들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연기 수업도 다 있어요. 연기 수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명상 수업도 있고 별의별 것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실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런 학교에서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그 다음에 그 그래픽적인 그 부분에서도 바로 테크닉을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베이스적인 거를 굉장히 다지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메커니즘이라면은 메커니즘에 대한 뭐 어떤 기계류나 이런 데 대한 것들부터 뭐 금속 재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부수적으로 베이스적인 것들 뭐 그 갑옷이다 그러면 뭐 판타지 나오는 갑옷이다 그런 데 대한 관련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업의 과제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베이스로 이렇게 단단하게 차분하게 쌓아 올려 가지고 그 다음에 과제가 어마무지 많아요. 어마무지 많고 굉장히 수업도 하드하고 그거를 이제 다 뚫고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고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 나라의 그 메커니즘이란 게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이제 빨리빨리 학원도 뭐 속성 뭐 6개월 뭐 1년 해가지고 뭐 외국에는 그 컴퓨터 그래픽 같은 기본으로 그냥 학원도 2년씩입니다. 2년씩 과정도 길고
이제 물론 그 자비 비용 부담도 굉장히 높죠. 비용도 비싸고 또 그 정도 많이 돈을 들이니까 그 정도 이제 퀄리티 있는 수업이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우리나라 현실에 그걸 뭐 무조건 또 안주는 할 수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손재주가 얼마나 좋습니까? 창의력도 좋고 한데 다만 너무 빠르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는 수준이 올라가는데 그 위로 올라갈 때는 좀 창의적인 부분 있죠. 왜? 창의적인 거는 오랜 부분에서 이게 중국처럼 만들어서 우려 나와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막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개성 있는 물론 그 현실에서도 좀 많이 받쳐주지 않죠. 그러니까 단체 문화가 지금 뭐 강야였고 약간 번외긴 한데 단체 문화가 이제 기본으로 그 우리나라에 이렇게 숙성이 돼 있다 보니까 뭐든지 속해 있지 않거나 이러면 그래서 뭐 패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뭐 하나 옷 유행이다 하면 다 똑같이 입어야지 그 무리 안에 속한 것처럼 안심을 놓을 수 있고 그러니까 개성적인 걸로 뭐 트렌드다 하면 그거 다 쫓아가고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거 별로 없이 특별한 어떤 소수의 사람들 아니고는 자기 개성대로 모든 걸로 이렇게 하거든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게임이나 애니메이션도 보면 뭐 유행한다 하면 전부 뭐 판타지고 전부 이렇게 시장도 굉장히 종류가 딱 제한적이죠. 개성적인 작품이나 개성적인 어떤 느낌들은 뭐 해봤자 말 그대로 돈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좀 편협된 시장의 형태가 조금 왜곡된 형태가 디자인적으로 볼 때는 좀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메커니즘 뭐 그냥 사람만 잘 그리면 되지 뭐 메카닉 이런 거 내가 그쪽으로 굳이 안 그려도 우리나라는 거의 그런 게임이 없다 뭐 그런 쪽을 안 해도 된다. 근데 그런 베이스가 여러 군데에 묻어나는 거예요. 우리 판타지라고 뭐 외국처럼 전통적인 판타지의 그 코스튬으로 그리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섞여서 들어가는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차별화되고 어떤 디자인적으로 자기만의 어떤 개성을 좀 연출하려면 스스로가 시간을 많이 내서 본인하고는 바로 연결이 안 될 것 같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의상이라든지 이런 기계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평소에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에 이렇게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출한 건 결국 내가 여기서 이걸 이만큼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거를 한마디로 뭐 땜빵용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본인한테 안 좋은 거예요. 지금 학생들이 땜빵용이란 게 아니라 개중의 작품들 보면 땜빵으로 하는 경우도 지금 있어요. 정성스럽게 하는 학생들도 물론 있고 자 여하튼 뭐 계속 이야기보다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그리기는 한데 그런 표현력 부분으로 이렇게 삐집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분석을 해서 지금 작업물들을 교수님이 쭉 이제 보다 보면 이제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좀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보면 잘 그려요. 잘 그리긴 하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어색하고 자 지금 여기도 지금 양쪽이 맞지가 않죠. 이게 지금 이런 부분이 이것도 그 다음에 이게 몸통이 이렇게 돌아가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파내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꺾여 나가는 축이란 게 있고 극대점 여기서는 이렇게 와서 여기서 좀 훅 꺾여서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를 앞쪽이라고 보고 여기서 얘를 이쪽에 얘도 꺾여 나가는 이 지점이라고 보면 이 물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게 이만큼 많이 보일 수가 없다는 거죠. 타원처럼 돌아가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오히려 이렇게 조금 튀어나와 있고, 그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기계류는 이 양쪽에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면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이 정도 보이면 얘는 이 정도 보이지 않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약간의 그 사소한 어떤 삐뚤어짐들이 메커니즘에서는, 이 메카닉 디자인에서는 치명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들어갔다면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면을 얇게나마 한 번 더 이렇게 각을 주는 느낌으로 갔다면 다른 부분에도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눈이 삐뚤어졌어요. 중심선에서 이렇게 오면 중심선이 지금 여기 있단 말이죠.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됐죠. 지금 얘는 눈이 굉장히 멀리 있는 거예요. 얘는 가깝게 있고, 얘에 맞추려면 눈은 얘는 한참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눈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디자인을 조금씩 구체적으로만 잡아도 훨씬 더 이제 디테일이,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귀 부분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렇게 중심축에서 이렇게 오면 한참 귀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오고, 다음에 여기까지 꺾이고, 이 귀 부분 지금 지워내죠. 그러니까 디자인도 잘함과 동시에 양쪽의 형태의 밸런스까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귀가 이렇게 뒤집혀 있으면 이 안쪽은 여기 구도에서는 보이지 않아야 돼요. 알다시피 안쪽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지금 전혀 다르죠. 이쪽은 약간 위로 이렇게 열려 있고, 얘는 바로 반듯하게 이렇게 열려 있고,
열려 있는 부분들도 이걸 조금만 더 이쁘게 디자인적으로 그냥 가지 말고 면을 주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중적으로 이렇게 닫히는 느낌을 주는 걸 좀 디자인해 주면 훨씬 더 이게 세련돼 보이거든요. 자, 요렇게 자,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렇게 와서 이쪽, 그러니까 이거를 수시로 디자인을 수정하고 맞추고 형태 밸런스 주고 명암 맞추고 빛 방향 주고 덩어리감 묘사,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맞출 것들이 많죠. 자, 이것도 중간에 이렇게 선을 하나 넣어주면 오히려 이런 게 이제 입체적인 덩어리감을 주는데 오히려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보면은 지금 양쪽도 이게 지금 밸런스가 사실 깨졌죠. 여기서 좀 더 올라와야 됩니다. 이게.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이 부분은 이렇게 가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면을 그냥 큰 덩어리를 너무 이렇게 놔두면 이게 뭐랄까 약간 재미가 없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도 면을 한 번씩은 이렇게 쪼개줍니다. 쪼개주는데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와서 그냥 가기보다는 아까처럼 꼭 요런 면을 많이 넣어줘요. 넣어줘서 또 바깥으로 약간 또 빼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약간 복잡성을 더 해주는 거죠. 또 그렇게 하면 이제 멋져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넣고 안쪽에서 이런 덩어리들을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받쳐줘서 훨씬 더 이제 멋져 보이는 거죠. 반대쪽도 지금 여기 이 정도면 사실 많이 가려줘야 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안쪽에 이렇게 그리고 뭐 여러가지 어떤 기계물들 나와 있고, 자 시간상 다른 부분들도 지금 보면은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건 완전히 따로 놀죠. 완전히 지금 잘못되어 있는 형태들이죠. 지금 많이 손을 봐야 되지만 시간상 이것도 요 정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디테일은 좋아요. 지금 이 학생 굉장히 디테일도 좋고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톤도 나쁘지 않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엄밀히 따지면 명암이 뒤집혔다고 그랬죠. 잘 해놓고 이런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스크래치죠, 이제 긁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색해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빛 방향이 좀 틀렸죠. 지금 빛이 위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빛입니다. 이렇게 잘 해놓고 이런 실수를 좀 하죠. 이렇게 들어오면 부분적으로 이런 거는 맞아요. 지금 빛이 오니까 이 물체에서 이쪽 면이 어둡고 이쪽이 밝고 부분적으로는 좀 맞아요. 근데 이런 데서 틀려 나가죠. 이쪽이 지금 반대로 됐어요. 얘는 맞고 얘도 맞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걸 이렇게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꺾여 들어가면 여기가 밝은 게 아니라 여기가 어둡고 반대쪽 여기가 밝아야 돼요. 여기가 이쪽. 그러니까 지금 뒤집혔다 그러죠. 여기가 밝고 지금 이렇게 들어야 돼요. 지금 거꾸로 들어있어요. 거꾸로.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 명암이 지금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거는 잘 만든 작품을 해치는 결과를 놓게 되죠. 명암이 뒤집히니까. 여기도 거꾸로 들어왔어요. 밝게 주려면 이런 부분이 여기가 밝아져야죠. 여기가.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이 밝게 들어야 됩니다. 그런 게 이런 데도 좀 눈에 띈 거죠. 이 또 명암 완전히 거꾸로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가고 반대로 밑에 쪽이 이렇게 패야 되는데 여기가 진하고 여기가 밝아진 거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빛 방향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어떤 그 덩어리감의 육중함,
그 다음에 어떤 단단한 느낌은 좋아요. 그래도 앞전의 학생들에 비해서 앞전 학생들이 뭐 다 못했다는 게 아니라 잘하는 학생들도 물론 있었죠.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고 이제 했던 부분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자, 이런 부분도 이제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형태가 지금 좀 찌그러졌다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방향성이 조금 맞지를 않아요. 이런 것들이. 아예 이런 걸 이제 가려줘도 되는데, 자, 그리고 얘 지금 덩어리 떠 보이죠, 뒷부분. 이거 밝게 처리하지 마세요. 이거는 포그가 깔려 있는 어떤 그 환경 설정을 하고 3D에서 멀리 있는 거대한 건축물을 경우 쓰는 방법입니다. 크기가 보통 뭐 한 몇 미터 정도 되는 크기의 또 디자인들을 할 때는 이렇게 쓰면은 덩어리가 이 얼굴 쪽에 뭔가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거 눌러주세요. 오히려 눌러주고 정 이게 이제 그렇게 보이면 선택해서 가우시안 블러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가우시안 블러로. 어디 갔냐? 자, 가우시안 블러로 약간 흐릿하게 잡아줘서 물체 자체가 이제 뒤쪽으로 밀려있는 느낌을 오히려 주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지금 이것도 지금 다리 위치가 지금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자, 얘도 지금 기준점을 얘로 잡는다 칩시다. 여기로 이렇게 지금 잡으면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각 박스가 이렇게 주어지죠. 자, 다리가 지금 이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 짚고 이렇게 하면 얘 뒤에 안 보여요. 얘 보일 수가 없어요. 얘 지워줘야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맞춘다면은 얘는 여기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쯤. 자, 그리고 이 방향성대로 만약에 이것도 이제 디자인이 되면 지금 이쪽 면은 물론 다리를 완전 이것처럼 옆으로 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살짝 이렇게 다리를 꺾어서 이렇게 지금 표현은 될 수는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 지금 바닥을 그 짚는 위치를 요렇게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쪽 길이하고 이쪽 길이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게 이 길이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내려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크기상에서 쫙 잡고 다리를 앞쪽으로 약간 이제 꺾었다고 칩시다. 치면 이 관절이 얘도 마찬가지 한 이 정도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쪽 길이가 요렇게 휘어야 돼요. 이게 미세한 차이 같지만 이런 게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되면 관절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자, 크기 차이가 나더라도 얘가 조금 더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리가 좀 틀렸다는 거죠. 자, 그래도 단단한 형태감이나 전체적 디자인은 괜찮습니다. 다만 요 뒤쪽이 조금 지금 어색해요. 뒤쪽이. 자, 그리고 톤 다운도 마찬가지 좀 시켜줘야 되고, 톤도 다운 시켜주세요. 이렇게 튀지 말게. 그 다음에 파이프도 이게 양쪽에 맞추려면은 지금 얘가 이런 식의 뒤에 백팩처럼 에너지 통이 있다면 뒤 이쪽에 있어야죠. 그러면 이 선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이 한쪽으로 몰리게 디자인하면 몰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또 표현이 돼야 되는데 뭔가 지금 이게 어색하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게 파이프를 안쪽보다는 저 뒤쪽으로 보내세요. 뒤쪽으로. 그러니까 안쪽에 꽂혀 있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이 뒤로 보내라는 거죠. 뒤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별것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 파이프가 돌아가는 라인 있죠. 이것 때문에 물체가 잘못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는 지금 이렇게 돼요. 전차 잠차 요게 이렇게 와서 사이에는 미세한 틈이 있어서 약간씩 위치가 이렇게 바뀔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정확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앞부분에는 이게 지금 꺾였어요. 이상하게 찌그러졌다 그러죠. 여기서 특히. 그래서 억지로 좀 여기 끼워 맞추다 보니까 높이가 원래 볼륨이 이런데 종이장처럼 얇게 해서 이상하게 끼워 맞춰진 거예요. 얘를 뒤로 보내세요. 뒤로. 훨씬 더 리얼하고 이쁘게 보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좀 더 뒤쪽으로 파이프 휘어지게. 자, 그리고 사실 이 다리가 지금 심각하게 많이 틀렸어요. 요거. 그리고 자세히 보면 요 관절 부위도 지금 틀렸죠. 이 앞쪽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다리면, 이 앞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얘 관절은 얘는 지금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게 이 구동축들도, 그러니까 구동축이라고 무조건 납작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런 다리 같은 경우는 양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게 둥글게 만들어도 돼요. 둥글게 해서 관절 이렇게 꽂아 놓고, 그죠? 둥글게. 그 다음에 얘와 밑에 연결 부위 자체도 이렇게 둥글게 꽂아 놓고,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가운데 이런 식의 축이 있어 가지고 여기 있는 얘는 얘하고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게 색깔로 표현을 하면은 가운데 거는 얘 따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쪽의 관절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 안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얘는 위쪽에 있는 거고, 얘는 안쪽에서 또 요런 구동축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 양쪽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얘 쪽하고 연결하려니까 삐뚤어지는 거예요. 얘를 지금 요런 둥근 관절 있죠? 둥근 관절을 여기다 심어줘요. 그리고 그 밑에 얘처럼 달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달아주려면 지금 얘가 좀 더 앞으로 이 관절이 지금 빠져나와야 됩니다. 조금 더 앞으로 전진이 되어 있고, 자, 여하튼 이런 식으로 좀 빠져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다리는 지금 삐꾸죠. 지금 삐뚤어졌어요. 완전히. 여기 라인대로 만들려면은 얘가 지금 옆면이 이렇게 보이죠? 지금 얘 크기에서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기울기를 가지고 있으면 얘는 지금 기울기가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정도라면 두께가 이렇게 와야 돼요. 두께감이. 그리고 이거 안쪽으로 이렇게. 이게 필요 없이 삐꾸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손을 더 봐야 돼요. 지금 이것저것. 그러니까 지금 형태들이 미세하지만 이런 비틀린 부분들이 약간의 그 차이점들이 훨씬 더 어떤 리얼감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그래도 다른 장점이 많은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금 더 신경 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거는 고쳐야 되지만 지금 시간상 요거는 학생이 직접 고쳐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신경 많이 썼습니다. 어떤 느낌은 독특해요. 느낌은 지금 잠깐만요. 앞에 학생 거 잠깐만 꺼버리고,
음, 예, 디자인은 나름 유니크합니다. 유니크하는데 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거는 이제 명암 단계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그림이 납작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톤이 또 이게 너무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자 이거를 좀 수정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일단 전반적으로 여기서 입체감을 물체의 입체감을 입체감이 지금 너무 얇아요. 입체감 먼저 살려놓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를 몇 단계를 넣지 않다 보니까 그냥 셀레니에 나오는 메카닉 같은 느낌이 들죠. 지금 그 교수님 수업에서는 단계를 조금 많이 넣어줘야 합니다. 밝은 톤들만 지금처럼 이렇게 모서리진 엣지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만 지금 따라서 쭉 살려서 오펙시티 낮춰가지고 한두 번만 왔다 갔다 하면은 이런 거는 금방 잡히거든요. 이렇게 반대쪽에 어두운 쪽은 많이 표현할 필요 없어요. 밝은 쪽에 항상 나중에 디테일 작업 들어갈 때는 어두운 쪽도 잡아야 되겠지만 작업의 순서로 치면 항상 시간을 염두를 해둬야 되니까 밝은 쪽 위주로 명암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점차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게 훨씬 작업이 빨리 진행이 되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렇게 뭐 구멍 뚫리듯이 너무 어두운 지금 톤이 있어서 이런 거는 나중에 명암을 완전 블랙이 아니라 블랙처럼 보이게 톤을 잡아줘야 되는데 까맣게 칠해버리면 단계를 표현하기가 힘들죠.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단계가 지금 단계가 조금 작죠. 세 종류일 경우에는 6단계인데 수정해서 하나로 하고 10단계로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수시로 공지나 여러가지 문자 오는 거를 잘 봐야 돼요, 학생들. 그 자꾸 변명만 하지 말고 못 봤다 그러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교수님이 바로 뭐 집에까지 찾아가서 아니면 개개별로 전화해서 계속 쪼을 수도 없는 거고, 문자로도 몇 번씩 날리니까 조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보면은 지금 입체감을 조금만 이렇게 흰색 그레이 톤들을 집어넣기만 해도 이런 덩어리 입체감이 바로바로 이렇게 살아 올릴 수 있죠. 이런 색감의 톤 넣는 거는 맨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컬러가 다르게 들어가는 것들은 글레이징 할 때는 기본 덩어리 다 잡아줘 놓고 그 다음 부분적으로 색깔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더딥혀주거나 그런 식으로. 그래도 이제 장점은 전체적인 형태의 밸런스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괜찮고 개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연습하면 더 좋은 작업물을 만들 수 있는 학생인 것 같아요. 양쪽 밸런스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무난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제일 틀린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조금 더 옆으로 꺾여야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뒤에. 자, 그리고 자, 또 다른 학생. 자, 몇 개 남았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거 하나당 5분씩 잡아도 이것만 해도 지금 한 50분이 또 하나 나오겠네요. 자, 서둘겠습니다.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꼭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 일본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러냐, 일본풍의 어떤 그림체를 요즘 현대의 기계적인 느낌을 섞어서 그린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개성은 집니다. 개성은 지는데 옛날 그림의 어떤 느낌을 빌려온 건 좋으나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어떤 리얼한 그림이나 기계 부품을 좀 더 이제 넣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장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방향을 지금 좀 바꿔야 돼요. 자, 지금 이거는 메카닉의 관절 구조가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움직일 수가 없죠. 고정이죠, 고정. 뭐 이게 날아다니는 건지 몰라도. 그리고 굳이 이거를 이렇게 지저분한 표현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굳이 이런 거 넣을 필요 있나요? 뭐 페인트 뚝뚝 떨어지고 부분적으로 뭐 파이프선 이런 거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불량품 아닌가요? 전투에서 싸워서 한 거라면 뭐 구멍이 나 있거나 그 부분이 파괴가 돼 있거나 되는데, 이거는 돈 터치해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도 표현이 나름대로 개성은 져요. 개성은 지고를 한데 여기다가 이런 것도 어떤 진짜 그 구식적인 느낌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그림풍을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일본의 옛날 그림체의 느낌이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게임 컨셉적으로 의도적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이걸 잘 살리면은 장점으로도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기계적인 표현 요소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 연기 표현이 왜 오히려 더 분위기를 지금 더 이게 매주 평가를 하고 올리고 이런 게 정말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빨리 대면 수업을 하는 날이 오면 좋을 건데 교수님이 다음 학기에 시간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수님도 워낙 그 외국을 자주 나가는 일들이 많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묶여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디자인이 있다 치면 분위기나 톤은 이렇게 잡아도 돼요. 구식 느낌으로 잡아도 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런 표현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림풍은 이렇게 가도 되지만 표현은 뭐 이게 지금 나무로 만들었다 이런 것까지는 다 괜찮아요. 그 위에 뭐 나무 뚜껑이 이렇게 열려서 관절이 처음엔 박스처럼 보이다가 이런 관절이 튀어나와가지고 걸어다니는 로봇으로 변신을 한다든지 그럼 더 재밌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안에 열면은 예? 이 안에 이런 그 팔다리가 나와가지고 꼭 옛날에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뭐 그 역사를 약간 그 역사책 같은 거 이제 앞에 나오면서 뭐 몸집은 몇 척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리고 앞 뒤에서 큰 문이 열리니 여자 울음소리와 같은 소리가 나면서 거대한 짐승의 팔다리가 나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뭐 네? 그런 거 있죠. 옛날에는 이런 기계류를 접하지 못했으니까 주변에서 이 내용을 담는 것들이 성경에도 그런 거 비슷한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민화라고 그냥 이야기할까요? 여하튼 그런 표현을 해서 기계물이 뭐 외계에서 왔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하늘에서 거대한 뭐 구름이 뭐 형성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거기서 신들이 나타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식의 어울리면 이런 분위기 괜찮거든요. 설정 자료집도 굉장히
저기 그 널대대한 그 두루마기 이런 데다가 약간 찢어진 느낌이 있고 고서 이렇게 한 1000년이나 2000년, 1000년까지 종이가 갈 수가 없죠. 여튼 그렇게 고서가 1000년 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뭐 여하튼 거기 펼쳤더니 이런 기계류들이 디자인이 돼 있고 옛날 어떤 숨겨진 전쟁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오히려 개성 넘치는 거는 뭐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요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요런 그 관절 부분들이 요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포처럼 돌아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적합하지 않아요. 굳이 이런 거를 넣으면 고철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선들이 어울리는 게 있고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포를 쏘는 게 돌아가면서 쏘는 거라면은 보통 그 캐털링 포나 이런 거 보면은 돌아갈 수 있게 받침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받쳐져 있죠. 이렇게 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꽂혀져 있죠. 이제 마음이 급해 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돕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탄창, 그렇죠, 탄창이 들어가고 얘가 돌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받쳐줍니다. 얘가 없으면 이 총구가 열이 받으면 이게 휘기도 하고 진동폭이 굉장히 심하죠. 이게 탄환이 나가면서. 그럼 이제 이런 경우도 뭐 구식적으로 이렇게 고정을 하든지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고정을 한다면 이 고정된 부위가 이렇게 돼서 포들 다 떨어져 나가죠. 이 힘을 받칠 만한 내구성이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포가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이게 다 망가지죠. 이 열이 받으면 이 전체가 폭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듬성듬성 띄워놔 줘야 됩니다. 다닥다닥 붙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려면 평소에 이런 무기류도 많이 봐야 돼요. 여하튼 지금 방금 보다시피 학생들께 지금 많이 몰려서 마음 같아서 이거를 이런 부분 지금 다 뜯어 고치고 싶지나 교수님 한 이야기를 잘 듣고 그렇게 고쳐주길 바래요. 숫자 줄일 것, 공간 주고. 숫자 줄이고 공간 줄 것. 그리고 이런 이음새 부분을 줘서 포가 고정이 돼 있도록 돌아가게 하려면 요런 것을 둘러줄 것. 딱 둘러줘서 얘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들을 꼭 줄 것. 자, 다른 부분은 지금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래도 요런 부분은 나름대로 이제 구식적인 느낌으로 잘 표현해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매력이 있는 그림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여기 좀 더 어둡게 줘야 되죠, 이런데. 그래서 뭐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떠나서 나름 이제 신경 썼고 매력은 있는 그림 같습니다. 일단 좀 이런 데 눌러줘야 돼요. 이 명암이 지금 뒤집혀 있습니다. 자, 이런데 지금 이렇게 다 고쳐줘야 되고.
어, 자, 일단 이 작업은 이제 이쪽에 아무래도 이제 관심도가 적은 학생들은 이 그리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고 나름대로 이제 표현을 하고 이것저것 이제 뭐 붙이고 해 봤는데 처음이다 보니 뭘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첫 번째 무조건 본인 자료를 보지 않고 그리려면 더 힘들어요. 많은 자료를 보세요.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머릿속에 다 자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다른 시간들 좀 줄여서 자료 보면 정말 많은 메카닉에 관련된 외국 자료들은 이제 한국 자료는 별로 없어요. 아무래도 많은 자료를 보고 특히 그런 관절 표현, 디자인 표현, 그러니까 다른 자료를 보지 않고 지금 본인도 익숙하지 않은 느낌에서 그림 표현하다 보면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지금 이거 보면은 일단은 형태상의 입체감의 구도에서 완전히 틀렸죠. 일단 디자인을 떠나서 여기 지금 찌그러졌어요. 종이 박스도 아닌데 여기를 만약에 기준점을 지금 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지금 이 크기로 간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런 다리 부분들이 지금 얘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다 지금 여기로 와야 돼요. 그리고 얘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지금 여기에 기울기에 맞게 다 고쳐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선들은 어울리지가 않죠. 디자인적으로.